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보기 문제, 그 보기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 문제의 필수 유형 두 개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수능 문학에서 보기 문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제시문 4개 나오죠? 제시문 하나마다 보기 문제가 하나씩 배당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2020년도부터 보기 문제가 4개 지문에 6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대로 지적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잘 보세요. 6개 보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수능 문학의 핵심을 보기가 쥐고 있다. 수능 문학의 성패는 사실상 보기 문제가 결정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수능을 한번 보세요. 고전 시가에서는 월서는 16경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수필, 어촌기가 복합 지문으로 해서 각각 하나씩, 지문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품이 2개이기 때문에 보기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된 거예요. 한 지문에.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서는 자전거 도둑 보기 문제 하나, 유시 3대로 가문소설 보기 문제 하나, 그리고 현대시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김기택의 새, 엮어가지고 2개 시를 엮어서 보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김기택의 새 단독으로 보기 문제 하나, 그래서 보기 문제 2개, 총 6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양상은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증 자료를 이제 2019년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현대소설로는 천변풍경이 나왔고요. 시나리오는 오발탄이 나왔는데 이 2개를 엮어서 크나큰 보기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 문제 때문에 보기 문제의 독해에 관한 난이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좀 쉽게 내면서 보기 문제를 분할해서 6개로 출제했으리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시는 유치원의 출생기하고 김준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나왔는데 보기 문제는 샤갈의 마을로 보기 문제를 하나 출제했고요. 일동장유가 보기 하나, 고소설 임장군에서 보기 하나, 이렇게 4개 문제가 나왔다. 근데 그 다음 해에서는 6개가 출제가 됐다. 자, 수능 문학에서 보기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자, 한마디로 보기 문제는 수능 문학의 존재의 기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능 문학이 존재하려면 보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보기 문제는 수능 문학을 지탱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의 기반이 됩니다. 자, 조금만 부언해야만 되는데, 보기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설하고 설명하는 절대적 기준이거든요. 만약 이 보기의 기준이 없으면 제멋대로 해석하고 조금 좋은 말로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창조적 해석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술 감상으로서의 문학을 말해요. 근데 수능 문학은 예술 문학으로서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해석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수능 문학은 시험을 치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보기의 기준 아래 작품을 잘 해석, 설명, 감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이 논리적 대응 관계로서 맞냐 틀리냐를 채점하고자 하는 게 수능 문학이기 때문에
만약 복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채점이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제시문과 복의 논리적 대응 관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수능 문학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과는 다르다. 여러분들 제 동영상 중에 수능 문학은 예술 작품 감상과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수능 문학에서 복이 내용의 특성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시문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제시가 돼요. 복이는 다시 한번 제시문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또 제시문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이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하고 맞냐 틀리냐를 왕복 운동을 하면서 살펴가야 되는 하나의 해결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야만 됩니다. 자, 제시문은 구체적이다. 보기는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자,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수능 문학에서 보기는 두 개의 유형. 첫 번째는 안구 보기가 있어요. 작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보기에 나와 있는 어떤 단일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또 거의 동어 반복, 말만 틀리지 동어 반복으로만 돼 있고요. 선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언어와 다른 것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냥 안구 보기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쉬운 보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기 내용이 단일하다. 선지에서는 보기 내용과 다른 것을 그냥 찾으면 된다. 자, 두 번째, 보기 문제 두 번째 유형은 보기 내용이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물론 제시문보다 더 포괄적이죠. 매뉴얼이 2개,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서 보기 내용이 제시문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OX. 그러니까 보기 보고 제시문 보고. 선지에는 보기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시문과 맞냐 틀리냐를 검증해야 되는 2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2개의 문제 유형이 있다. 안구 보기 문제, 다양한 내용의 보기 제시문과 엮어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 자, 2개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있죠? 자, 연습해 볼게요. 자, 보기 1 유형입니다. 안구 보기 문제입니다. 작품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품 이해를 잘 못해도 풀 수가 있어. 자, 2014년 낙화, 떨어지는 꽃, 이영기. 자, 이영기란 시인 돌아가셨거든요. 17세 때 중앙일보 고등학생 때 신춘문에 당선했던 작품이에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떨어지는 꽃, 아름다운 것이다. 끝이 아니다. 무성한 녹음, 여름이죠.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떨어지는 꽃은 그 꽃은 하나의 청춘과 같은 거. 그 꽃이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여름을 향하여 가을을 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은 지는 것이다. 우리의 청춘 역시 이별을 통해서 성숙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자연의 현상과 인간의 삶을 연결시킨 거죠. 자, 이런 거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낙화는 아름답다. 끝이 아니다. 나의 사람, 나의 결별, 이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성숙, 꽃, 낙화, 성숙. 인간의 사랑, 이별, 이별과 슬픔, 그러나 성숙. 자, 보기를 참고로 감상. 자, 보기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가?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가? 보세요.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 성장. 자, 이 시는 성장 과정이다. 성장의 가능성.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 정체성의 변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한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 시는 성장 과정, 변화, 인정, 수용, 새로운 자아상, 끝. 자, 이런 관점으로 감상해라. 당연히 작품하고도 맞는 이야기가 제공이 된 거죠. 작품하고 안 맞는 이야기는 보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주 단일한 이야기거든요. 1번,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는다. 새로운 자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번,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 근데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자아상인데 열정을 잃어간다. 이것은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답이에요. 이건 그냥 안구 문제고요. 점수를 주려고 그냥 손에 쥐어준 문제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변화의 수용, 자아 성장의 과정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4번, 관계가 변화되었다, 인정한다, 수용한다. 똑같죠? 5번,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한다. 똑같잖아요. 이런 게 보기 문제의 아주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냥 거저 먹으라고 준 보기 문제의 유형입니다. 보기 내용 간단하고 제시문 내용 바로 그냥 적용해서 선지에 있는 내용 중에 다른 언어를 찾으면 돼요. 틀리기 어렵거든요. 틀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보기 2유형. 자, 보기 2유형은 보기 내용이 좀 더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보기 내용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기 내용 언급했나 확인하고 제시문 내용 보기 내용과 맞냐 틀리냐 OX를 체크해야 되는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자, 2008년 사령 죽은 영혼 김수영 한번 보죠.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 아닌가. 활자라는 자유라는 활자 자유를 딱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 아닌가. 자유라는 글자는 있는데 나는 자유를 실천하고 살지 못하는 죽은 영혼 아닌가. 자유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쓴 거거든요.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으라. 벗은 당연히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자유라는 글자를 의인화한 거예요. 벗이라는 자유라는 친구요. 너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너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자유 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너는 자유고 나는 자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자, 이 사랭이라는 시를 보기 관점에서 반응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입니다. 보기 내용이 길죠. 그래서 난이도 있게 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의 김수영 서강으로 이사했고 지금 서강대학교 있는 창천동 그 지역이거든. 서강에서 생활은 회복시키고 안정을 누리게 했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서름과 비애를 느껴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 자, 문장이 좀 길어요. 자, 이상을 추구한다. 그리고 현실은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만 된다.
이상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름과 비애를 느꼈다. 그러니까 서름과 비애를 느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이겨내려고 애를 썼어. 이겨내려고 애를 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에 머물러 살아가야 되는 서름. 그러나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2개, 최소한 2개입니다. 오케이? 이게 사령이다. 자, 감사. 자유라는 활자, 자유는 바로 이상일 것이다. 그렇죠. 자유라는 글자를 보면서 내가 죽은 영혼 아닌가 했으니까 자유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뭐였죠?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친구인 벗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친구가 벗이라는 자유라는 그 활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 이것은 친구가 벗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다.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시문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 이상을 지향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부끄러운 태도, 벗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지 실천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벗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요함도 벗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이 고요하는 것은 뭐죠? 생활의 안정 속에만 빠져있는 시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요함이 아닙니다. 욕된 고요는 욕되다, 부끄럽다. 그만큼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니까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다. 또 우스워라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 아닌가. 아, 부끄럽다. 내가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니까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만 하는 자의 서름과 비애다. 보기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다른 것들은 굉장히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고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구체적인 문맥상에서 보기의 내용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고개 숙이고 듣는 것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낸 거예요. 아주 높은 것도 아니지만. 자, 이게 보기 유형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지만 이 동영상은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공부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체감하는 이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준 장면을 잘 보시면 하나의 힌트가 있을 겁니다. 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2020학년도 9평 이청준의 자서전들 쓰십시다. 현대소설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지욱이라고 하는 대필 작가가 있어요.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것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써주고 싶어하는 그 자서전을 써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인 인물상에 해당될 때 자기가 돈 받고 써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돈 받고 써준다 해도 써주고 싶어야 자서전을 써주잖아요. 근데 이 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입지전적인 사람이지만 자기에 대한 회의, 자기에 대한 성찰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사람. 너무 깐깐하고 결백스러운 노인입니다. 물론 엄격한 극기의 세월을 견뎌왔어요. 자기를 극복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만이 옳고 자기가 이룬 성과를 과대 포장하려고 하는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결여된 사람은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인 인물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 피문호라는 사람도 돈을 주고
지옥한테 자서전을 써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써주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과 어떤 그 겸손한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자만심이 너무 세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이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거절당한 이후에 피모노 씨는 윽박지릅니다.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냐.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자서전을 안 써준다고 하면서 엄청난 협박을 가하는 상황에 놓여진 지옥이라고 하는 대필 작가의 어떤 고뇌를 쓴 겁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인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보기 내용입니다. 자, 선지가 길기 때문에 이 선지의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면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 돈 준 사람의 삶을 너무 미화하고 너무 의뢰인에게, 그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글은 너무 미화하고 아첨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성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서 주인공은 거절하게 되죠.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지옥이 바라는 자선적인 인물은 작가의 의사를 조금이나마 존중하고 자기의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나왔듯이 또 주인공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라든가 의문이 없는, 정말 한치의 의문도 없이 자기의 삶이 옳다라고 너무 견고한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고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지옥이 써주고 싶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겸손과 성찰과 어느 정도의 후회를 할 수 있는 인간성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자서전을 써주고 싶은 사람이죠. 오케이. 자, 이러한 보기 내용이야. 자, 보세요. 1번.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한 사람, 너무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사람, 어떻습니까? 감동적인 자서전적인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지우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2번. 맞죠? 2번. 스스로 회의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의심하고 의식의 경화, 의식이 너무 딱딱해지는 것을 경계할 줄 아는 것은,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한 극기, 너무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데 전생애를 걸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지나치게 결백하게 사는 사람, 아까 한상용 같은 노인이죠. 그런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게 틀린 거예요. 3번. 4번. 반말투로 작가를 윽박지르는 거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없죠. 5번.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기는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문제예요. 선지가 압도적으로 길죠. 하지만 보기의 포괄적인 내용과 제시문의 두 명의 사례에 적용해 볼 때 일종의 이런 문제는요,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자체가 길어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짧지만 이 보기 문제의 두 개의 유형, 그 다음에 보기의 성격, 문학에서 왜 보기 문제가 절대적인 중요성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익힌 수능문학의 대표적인 두 개의 유형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정말 좋은 문제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좀 쓰레기 같은 문제로 하지 마시고 어떤 거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역시 6평, 9평
그리고 6평, 9평보다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논리적인 문제로 반복을 하면서 보기 문제 패턴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해 준 문제로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영상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만,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다음 영상에 이어가면서 보기 문제에서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디테일한 보기 문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날씨 더운데 힘 잃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